주식을 처음 접하시거나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 종목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것인데, 이 주식시장이 돈이 돌고 도는 구조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항상 돈이 돌고 돕니다. 업종끼리 모여서 테마를 이룬다던가 하나의 종목이 대장이 되어서 다른 종목들이 다 오른다던가 아니면 오늘은 A가 오르고 내일은 B가 오르고 이렇게 돈이 돌고 도는 시장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어떤 종목에서 매매하더라도 그 종목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오래 버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종목이 좋은지도 모르겠고 어떤 종목이 나쁜지도 모르겠고 내가 가진 주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버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버텼다가 상승하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하락할 경우에는 버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 종목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매매 방식은 다르겠지만 이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돈을 버는 고수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추세 매매를 한다는 것인데 오직 상승 추세의 종목에서만 먹을 자리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종목이나 잡아서 무한정 기다리다가 그게 하락한다던가 시장에서 반응이 없는 종목을 잡아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확신이 서고 회사가 좋고 실적이 좋아도 결국에 추세나 수급, 거래량이 없으면 종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타든 스윙이든 어떤 투자든 간에 상승 추세에 놓인 종목만을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시장에서는 돈이 돌기 때문에 이번에 강했던 종목은 시세를 다 준다면 서서히 관심이 줄어들 것이고 다른 종목으로 돈이 몰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은 폐렴 관련주에서 기생충 관련주로 또 기생충 관련주에서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돈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몰린 구간 이유가 중요한데 몰렸다가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2차, 3차, 다음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추세가 깨져버리거나 힘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며 하락 추세로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이 주식시장에서 알 수 없는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면서 많이 돌아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젠백스가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13%가 하락했습니다. 이 젠백스도 잘 나가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보시면은 마이너스 27%에서 26%에 마감했다가 그 다음날도 상한가 그리고 또 그 다음날도 갭상승 여기까지 정말 잘 나갔고 또 시간이 흘러서 여기 고점까지 한번 뚫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나갔지만 지금은 이 43,000원 대비 고점에서 거의 30%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젠백스를 여기서부터 봤다면은 이 종목을 그냥 끝까지 매매하는 게 아니고 추세가 살아있을 때만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고수들은 그냥 추세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돈이 몰릴 때 아니면 고점을 뚫어주는 의미 있는 자리일 때 이럴 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양봉 때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확실하게 상승해야지 돈이 몰려드는데 만약에 주가가 반대로 확실하지 않고 상승 추세가 아닌 황금선을 깬 하락 추세일 때 그때는 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좋은 뉴스가 뜨는 게 아닌 이상은 이 구간에서 반등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추세가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일단 올라왔다가 그 자리를 며칠 동안 지켜야지 추세가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뉴스 한 방으로 잠깐 올랐다 하더라도 추세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고
일단 올랐다가 그 자리를 유지해줘야지 그 다음 상승으로 갈 수 있지. 상승 한 방이 나왔다고 무조건 추세가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젠백스는 저도 이때부터 관심주로 살펴봤습니다. 단일가 예고가 걸리고 이 예고가 걸린 다음에 10거래일이 지나자마자 주식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구간에서 기관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볼만했고 고점까지 완벽하게 뚫어주었지만 이 뒤로부터 황금선을 깬 뒤로부터 거래량도 줄어들고 수급도 나빠지고 정확하게 1월 21일부터 보시면은 이때부터 수급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구간을 눈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선,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량. 이렇게 눈에 보이는 수치들이 전부 안 좋습니다. 그 뒤로 계속 기관과 외국인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보시면은 이 구간이 상승 구간인데 기관 투자자가 정말 적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추세가 살아 있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추세가 살아 있었다고 계속적으로 추세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젠백스가 그래도 황금선을 깨지 않고선 오랜 시간 동안 수급이 들어오면서 횡보를 했다면은 주가가 다시 고점을 뚫어줄 준비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황금선을 깨트렸고 추세는 점점 내려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락했던 메지온, 이 메지온도 정말 잘 나갔습니다. 보시면은 이때 10만원부터 25만원까지 단기간에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여기가 좋았다고 끝까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상승 추세이지 상승 추세가 끝난 다음에 당연히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이 메지온이 25만원을 넘어서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오를 거였으면 이 오른 구간을 무조건 지켜줘야 됐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항상 올랐던 구간을 지켜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올라왔던 구간을 지켜줘야지 그 다음 상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일단 올라온다면은 그 올라온 구간을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세경 하이테크. 세경 하이테크를 보시면 상장 이후에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거의 쉬지도 않고 꾸준하게 올랐으며 중간에 황금선도 깼습니다. 황금선을 깨면은 일단 상승 추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다가 이게 나중에 다시 오면은 그때 다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는 깼다가 다시 올라왔고 올라오니까 결국에 그 전에 자리를 지켜준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고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현재도 전 고점인 이 구간을 다시 회복을 해주니까 이런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9.5%까지. 만약에 이 젠백스도 여기서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주가가 다시 4만원까지 올라왔으면 상승 추세를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를 유지해 주지 못했고 지금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할 때는 너무 돈을 쫓아도 독이 될 수가 있고 너무 돈을 믿어도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이런 명언이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이 종목을 끝까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도중에도 끝까지 볼 것이고 손절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돈이 돌기 때문에 한 종목에서만 그리고 추세가 깨진 이런 종목에서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종목을 보유해서 무조건 2배 가겠다, 3배 가겠다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기대감보다는 상승 추세의 종목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먹고 빠지겠다라는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사서 무조건 2배 갈 때까지 보유한다던가 무조건 하락하더라도 버틴다던가 이게 아니고 상승 추세의 종목만 매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매했는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작년 12월까지 보면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56,000원까지 갔다가 42,000원까지 쉬지 않고 폭락. 이 구간에서는 상승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버리면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할지도 모르고 스트레스만 받기 때문에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들어가서 지금까지 버텼으면 수익률이 굉장하겠지만 주식이 무조건 버틴다고 오를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좋고 수급과 재료가 좋아야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이런 많은 종목에서 재료가 터지고 수급이 좋고 거래량이 몰리고 이런 걸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목을 보더라도 항상 상승 추세일 때만 매매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상승 추세의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급하게 상승했지만 일단 이동평균선을 깨고선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수급도 안 좋은 상태. 그러니까 뭐 신규 진입자나 아니면 단타나 여기까지 구간에서는 매매할 수 있지만 떨어질 때는 무조건 보유를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밑에서 보유한 사람은 어느 정도 선까지 버틸 수 있겠지만 완전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버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나갔다가 상승 추세가 확실해지면은 그때 다시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버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상승 추세의 종목을 확인했으면은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경 하이테크도 여기 올라왔다가 상승 추세를 못 지키고 무너졌습니다. 28,000원까지 무너졌는데 이게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봤을 때 이 구간에서는 그냥 손절을 하고선 마음 편하게 손절을 한 다음에, 그리고 주가가 다시 올라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손해 같지만 항상 수익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무조건 보유했으면 결과만 봤을 때는 주가가 오른 거라서 여기서 손절하고 다시 사고, 이거는 손해일 수 있겠지만 주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하락해서 25,000원이 될 수도 있고 2만원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확실한 구간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에서, 그 구간에서만 매매를 해야지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세가 이탈되면은 일단 손절하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손절을 못할 경우에는 주가가 세경 하이테크처럼 다시 올라온다면 다행이지만 다른 종목처럼 주가가 올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깨지고선 주가가 내려갔을 때 이게 다시 올라왔으면 다행이겠지만 올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못 올라온다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종목에 대한 미련을 계속 갖는 것보다 돈이 몰리는 곳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단타든 스윙이든 무조건 버텨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끝까지 상승해주면 대성공이겠지만 이런 대성공을 주는 종목을 잡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매매할 종목들은 정말 많습니다. 내가 그냥 이 주식은 삼성전자밖에 모른다, 이럴 게 아니고 다양한 종목에서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돈이 몰려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시고 많은 경험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종목에서 경험을 쌓아야지 종목 선정도 잘 하실 것이고 한 종목에서만 매달려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